자, 제가 매일 커뮤니티를 지금 한 3번 내지 4번을 올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계하는 것은 이 사건이 앞으로 인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차 대전이 일어날 때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을 맞아 죽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쟁으로 몰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좀 엉뚱하게 터져갔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뮌헨 회담. 자, 그래서 체코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자신의 지금 단지 해랑이니 이런 걸 내놔라고 요구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이 2차 대전으로 가게 될 거라고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 말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히틀러가 확신하고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공세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미국이 자기들의 의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오늘로서 전쟁이 딱 30일째입니다. 4주도 아니고 30일째예요. 그래서 푸틴이 과거에 이 소련 또 대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갖다가 한다면서 자기의 영역, 나와바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회복을 하겠다고 우크라이나를 때렸습니다.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예고를 하고 때렸죠. 그래서 미국도 날짜만 문제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미국은 아주 소극적으로 이 전쟁의 병력을 파병하거나 러시아와 부딪히지 않겠다. 3차 대전이 우려돼서 그런다고 했고 여태까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훈련시키고 미국도 지금 훈련시키고 엄청나게 지원해 줄 것처럼 하다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니까 딱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부대를 보내가지고 키이우로 가면 항복할 거고 이제 저것들은 합병을 할 수 있다. 이래 봤지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보고 다음은 너네 차례다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만에는 중국이 침공할 때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보는가라는 부분에서 미국을 참전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34.5%밖에 안 되고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35.9예요. 그런데 오히려 일본 자위대가 참전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43.1,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48.6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미국보다 일본이 우리를 더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과거에 청일전쟁 직후부터 일본이 1945년까지 대만을 지배했잖아요. 한국에는 한국을 36년간 지배한 일본에 대한 정오를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대만은 일본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미국의 참전 여부를 믿는 사람은 65%, 자위대는 58%였는데 두 개 다 줄어들었지만은 일본을 더 믿는다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아주 드문 사례로 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내용인데 비관적인 쪽으로 심경이 급변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고 대만인들이 세계의 냉정한 진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이제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묻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 국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요, 보였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잘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체첸의 1, 2차 전쟁에서 15년 동안 싸웠습니다. 13,000명의 러시아 병사가 죽었어요. 자, 러시아가 아프간에서는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프간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1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체첸 아프간에서 하나는 15년, 하나는 10년을 싸우면서 25년 동안에 13,000, 15,000 죽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5,000이 죽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달 동안에 15,000이 죽고 2만 명 이상이 부상하고 엄청난 러시아의 탱크, 전투기, 헬기
장갑차 등이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이 벨라루스로 이 V자라고 쓰고 시신과 부상자를 밤에 실어 나르는 죽음의 버스가 있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안 보이고 러시아의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 러시아 은행 총재도 그만두고 또 러시아의 대외 이 자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별 고문도 그만두고 다들 이제 푸틴 옆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자국의 병력을 동원해서 거기에다가 식량이나 오일이나 각종 무기 병참을 해서 이 전쟁을 일주일도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이 이 오데사 앞에서 러시아의 2000톤급 군함을 침몰시키고 그 옆에 있는 군함 2개도 지금 파손을 시켰다는 거예요. 심지어 헤르손 공항을 탈환해서 헤르손을 향해서 해방을 시키러 가고 있고 마리우폴은 함락된다 했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마리우폴 부시장이요 CNN인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함락됐는데 마리우폴 시내에서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후는 지금 55km 밖으로 몰아냈어요. 그래서 기후를 갖다가 러시아가 시가전을 벌이고 기후 시내로 진입해서 싸울 생각은 아예 없어요. 오히려 그 기후 근교 도시들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이겼습니다. 전쟁만 놓고 보면요. 한 달 동안요. 앞으로 한 달 뒤에는 러시아의 자원이 고갈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애국심, 결사항전, 젤렌스키의 지금 이런 설득력 이런 것들이 통했고 미국이나 EU는 그냥 인사치레만 하고 발을 뺄라다가 잘 싸우니까 이제 지원을 하고 어제 브뤼셀에서 어떻게 이제 지원하고 도울고 뭐 봉쇄할 것인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봉쇄가 심화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지금 부도 직전이고 러시아의 이 군부의 거대한 어떤 이 파워도 깨어놓고 보니까 시리아니 아프리카니 뭐 이런 거 할 때나 잘했지 실제 좀 싸울 만한 군대 백인 군대하고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되구나 요렇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야말로 이제는 여기서 손을 빼고 그냥 점령지 뭐 돈바스나 크림만 유지하고 돌아가 버리면 러시아는 전 세계에 그야말로 종이 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러시아를 사람 취급 안 하고 푸틴이 세계 무대에서 이 말빨이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확 돌고 있는 이야기는 러시아가 생항무기나 소형 핵무기를 이번에 사용하지 않겠느냐. 러시아가 있는 자원들은 다 끌고 모았어요. 뭐 체첸이나 시리아,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오고 용병들을. 그리고 벨라루스도 참전시키려고 하는데 벨라루스는 시간만 끌면서 뺀질거리죠. 이런 상황에서 지고 돌아갔다 하면 러시아 전역이 시위에 돌입하고 경제 봉쇄와 경제난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에 대한 쿠데타가 시작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푸틴이 고위 군간부와 또 국방부 장관 더 나아가서 FSB라고 정부기관장, 합참의장 등을 완전히 가택 연금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려고 한다 이야기도 있는데 쿠데타 할까봐 겁이 나서 잡아놓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푸틴으로서는 여기서 판을 엎어서 이겼다라고 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고 실제 러시아의 핵무기 부대가 지금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 일주일 사이에 세계 정보기관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얼마나 버틸 거냐. 뭐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지만 2, 3주, 3, 4주 못 버틸 거다. 곧단 소리를 해사타가 지금은 싸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겼는데 재래식 전쟁에서 결국은 이 싸움의 방향은 소형 핵무기 사용으로 가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 미국과 유럽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러시아에 대한 봉쇄, 중국에 대한 경고였지만 이 브뤼셀 회담이요. 거기에 뭐 한 40개국 이상 모였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러시아가 핵을 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협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가 핵을 썼을 때에 대비해서 오래전부터
자, 미국은 러시아가 핵을 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타스크포스 팀을 타이거 팀이라고 이 나토와 협의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에 한해서 소형 핵무기를 쓰더라도 방사능이 날라오면, 핵무기를 쓰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자동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정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소형 핵무기를 러시아가 또 쓰겠죠. 나토군을 향해. 그러면 나토도 소형 핵무기를 쓰겠죠. 그러면 이제 대형 핵무기가 나오면서 3차 핵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 전쟁 자체로 놓고 보면 벌써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 승이에요. 자, 러시아는 지금 후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젤렌스키가 핵을 쓰지 못하도록 협상해서 끝내자. 우리가 나토 안 들어가고 돈바스 먹고 크림 먹고 거기서 끝내라. 이러는데 러시아는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무장 해제해야 된다. 또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회랑지대를 다 넘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걸고 시간을 끌면서, 그러더라도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이 앞으로 열흘도 못 갈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즉 우크라이나에 소형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을 시작했는데 이걸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미 내부에 쿠데타 할 수 있는 자신의 군부나 정보부 세력들을 감금하거나 쫓아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가 누가 이기겠느냐, 이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고, 푸틴이 소형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과 나토는 그럴 때는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때도 대응 안 하면 이제는 밥 먹듯이 쓸 거라는 거예요. 중국도 쓸 거예요. 대만에. 북한도 한국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대응하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이 되어서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거대한 3차 핵전쟁의 위협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핵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